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수학 1을 공부하게 될 조진성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과 연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총 4가지의 연산에 대해서 다뤄야 하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합, 차, 곱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나눗셈을 뒤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에 일단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항이라는 것은 문자나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요. 4x제곱 4x제곱은 저희가 4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숫자인 뭐와 4와 그리고 문자인 x들로 곱해진 형태입니다.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보면 마이너스 2xy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와 x 그리고 y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이걸 가지고 다항식과 단항식, 일단 두 개로 저희가 분류를 할 텐데, 사실 다항식이랑 단항식인데 사실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먼저 말한다면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예시를 조금만 들어보면 2xy, 위에서 언급한 마이너스 2xy도 하나의 단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은 저희가 단항식이라고 할 때 이 단자는 홑 단자를 사용하고요.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의 다자는 마늘 다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항상 2개 이상이어야 하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볼까요? 2xy, 밑에서 말했던 2xy도 똑같은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2xy에 더하기 y제곱, 빼기 y제곱, 이런 것도 다항식의 예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차수와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약간 노팅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적어 놓은 건데,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x에 대한 이렇게 특정 문자를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y에 대한 x랑 y만 그럴까요? 아니죠. a, b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돼버릴 때 좀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십시오 라는 내용인데, 총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x에 대한이란 표현이 돼 있으면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변수 또는 문자를 x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이라는 보조사가 지금 쓰였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x에 대한해서 그 앞에 있는 x라고 했을 때 그것만 저희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식 내에 a, b, y 이렇게 다른 문자가 있더라도 저희는 그것이 문자가 아닌 특정한 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거는 뭘까요? 변수를 뭐로만 생각을 하겠다? y로만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만약에 식에 x, y
A, B 모두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내에서 X랑 A, B 이런 거는 모두 상수 취급을 하고 Y 하나만 문자 취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뭐만 생각을 하겠다. X, Y를 변수로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자 A, B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숫자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차수랑 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저희는 차수랑 계수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 어떤 문자에 대한 계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면서 조금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EXY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X에 대한 차수, 그리고 Y에 대한 차수, 그리고 XY에 대한 차수. 이렇게 세 개를 좀 나눠서 볼 거고, 그리고 차수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도 생각을 해볼 거냐면 계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제가 편의상 제곱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 차수는 그 문자가 곱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수는 쉽게 말하면 문자의 곱해진 상수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x에 대한 차수는 뭐가 되냐면 x가 지금 저희는 한 번 곱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에 대한 차수는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y에 대한 차수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y에 대한 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다시 말하면 x로는 1, 그리고 y로는 2여서 합친 3차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같은 다항식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계수는 그 문자가 곱해진 상수를 의미하는데요. 뭐뭐에 대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x 자체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 영어들은 다 숫자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2의 y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y에 대한 계수라고 한다고 하면 y에 대한이 아니라 y제곱에 대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y제곱에 대한 계수라고 한다면 지금 2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xy제곱에 대한, 지금 여기는 콤마를 쓰면 안 되고요. y제곱에 대한 계수라고 한다고 하면 xy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2라고 적는 것이 더 올바르겠죠. 네, 이렇게 지금 총 3가지의 단어를 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제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상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수항이라고 마지막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뭐 x에 대한 뭐 식의 상수항,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모든 항에서 항중 x가 포함되지 않은 항만 모두 골라낸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문자에 대해 0차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에 대해서 영차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거는 사실 지수법칙을 이용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다루고 있는 단원이 공통수학 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상 자체를 그냥 영차로 생각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더하기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더하기 연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항식의 더하기 연산입니다. 즉, 저희는 여기서 중점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류항이라는 것은, 같은 차수와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를 갖는 그런 항들을 저희가 동류항이라고 표현할 텐데, 다시 그냥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슷해 보이는 항이 어떤 항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즉,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x제곱과 4x제곱 y, 지금 이 두 항이 서로 비슷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동류항을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 두 항이 서로 완전히 같은 항을 저희가 동류항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실 더하기의 연산과 뺄셈의 연산은 유사한 관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다항식의 연산 중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동류항끼리 잘 계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저희는 예시를 조금 들고 올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4xy 8y제곱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2y제곱, 지금 저희는 덧셈과 뺄셈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6x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일단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동류항은 지금 숫자를 제외했을 때 서로 같은 걸 찾아야 하니 4xy랑 마이너스 7xy 두 개가 동류항이고요. 그리고 8y제곱과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두 개는 동류항입니다. 6x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7xy랑 동류항일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다시 언급을 하면 숫자를 지웠을 때 그 뒷부분이 서로 완전히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6x는 숫자를 지우면 x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xy는 숫자를 지웠을 때 xy만 남게 되므로 저희는 두 항은 동류항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동류항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동류항의 개수끼리 저희는 연산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4xy랑 마이너스 7xy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류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7을 연산하고 xy로 생각을 하겠고, 즉 마이너스 3의 xy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8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동류항의 개수인 8 마이너스 2와 y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6의 y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저희는 다음 식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의 xy 플러스 6의 y제곱 플러스 6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보기에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x 자체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y도 사실
6y제곱이 더 차수가 높고 마이너스 3xy는 차수가 지금 1인데 y 입장으로는. 근데 6y제곱에 대해서는 차수가 지금 2다 보니 식을 봤을 때 얘가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차수를 기점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저희는 그러면 어떤 걸 문자로 볼지부터 선언을 해야 할 거고, 일단은 문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갈수록이라는 건 오른쪽에 배치할수록입니다. 오른쪽으로 배치할수록 차수가 점점 올라가는 방법으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림차순은 문자를 기준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차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내림차순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식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무슨 차순을 많이 쓰냐면 내림차순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을 토대로 예시를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이거를 y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해볼까요? y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면 지금 볼게요. 지금 이 6y제곱은 차수가 몇 차짜리인가요? 라고 하면 이것은 y의 입장으로 2차짜리고요. 지금 마이너스 3xy는 차수가 1차짜리입니다. 6x는 저희가 말했듯이 y에 대한이라고 한다면 y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하고 상수항은 0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라고 하면 6y제곱 마이너스 3xy 그리고 6x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면,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적을 텐데, 지금 마이너스 3xy는 저희가 1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0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차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xy에 플러스 6x 플러스 6y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뒤쪽에 나올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y-2에 플러스 6y 제곱 이렇게 해서 x의 개수를 강조하듯이, 지금 x의 개수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즉, 그 x의 개수를 강조하듯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듯이 적도록 하고, 저희가 강조하면서 적으면 무엇이 좋냐라고 하면 뒤쪽에 나올 인수분해를 할 때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빼기 연산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에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소괄호가 되어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AB와 AC로 AB와 AC의 합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1번 과정을 분배 법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2번 과정을 분배 법칙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1번 과정을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말하는 분배 법칙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즉,
저희는 분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1번이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내는 모든 연산을 분배 법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저희는 어쨌든 다항식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좀 필요한 개념이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a의 n제곱과 a의 m제곱을 저희가 곱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n과 m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a의 n제곱을 m제곱했다라는 사실인데 즉 이거는 풀어서 적으면 a의 n제곱을 몇 번 곱한 거를 의미를 하냐면 이렇게 n번에 곱한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즉 an을 계속 이렇게 몇 번을 더한 거겠어요? n번을 더했겠죠. 즉 이거의 결과는 a의 nm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a의 n 곱하기 m 이라고 표현이 되고 세 번째는요. a의 n 나누기 a의 m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a의 m제곱분의 a의 n제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최대한 약분을 한 걸로 저희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세 가지를 볼 텐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5제곱에 a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최대한 약분을 한다고 하면 위에 a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a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5제곱에 a의 5제곱이다 보니 같은 수로 나눴으니 1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5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보니 a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그 a, b를 n제곱하거나 아니면 a분의 b를 n제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데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법칙을 알아봤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저희는 다항식의 연산 중 그 분배 법칙을 할 때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xy에 4x제곱 플러스 7xy에 6y제곱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분배 법칙을 총 3가지를 3번에 적용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20에 이제 문자를 써야 하는데 문자를 쓸 때는 지수 법칙이 돼 있듯이 1 플러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5xy에 곱하기 4x제곱인데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를 곱하면 20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x 곱하기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세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y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5xy에 7xy라고 한다고 하면 35에 x제곱 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그리고 5의 xy에 곱하기 마이너스 6y제곱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xy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저희는 이걸 다 서메이션 해야 하니까 20x 세제곱 y에 35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30x y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곱하기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x 2y 그리고 7 2x 마이너스 5y 뭐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라고 하면 그냥 총 그 모든 항을 다 거치면 되거든요. OX 지금 OX를 기준으로 2X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5Y도 곱하고요. 2Y를 기준으로 2X 곱하고 마이너스 5Y를 곱하면 됩니다. 즉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곱하면요. 10X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5XY 그리고 2Y랑 2X를 곱하면요. 4XY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이것도 지금 다항식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동량이 숨어 있습니다. 즉 이것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최종 결과가 10x제곱 마이너스 19xy 그리고 마이너스 10y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일단 곱하기 연산의 대표적인 예시를 봤고요. 근데 곱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희는 항상 좀 익숙하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마주치는 그 곱하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곱하기들을 저희가 모아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곱셈 공식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중점이 되는 곱셈 공식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일단 중3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제곱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2배의 ab라는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저희가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두 공식을 조금만 고려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a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쓴 이쪽 해당된 공식을 항상 외우셔야 합니다. 즉 지금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합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차라고 하고 이걸 곱이라고 할 텐데 저희가 가끔씩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합을 아는데 차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 자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합으로 차를 연결해주는 공식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저희는 곱셈 공식뿐만이 아닌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합의 x, 즉 a 더하기 b의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미안합니다. 즉 ab가 되는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은 아니고 나중에 2차 방정식을 가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더하기 곱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중3 때 배우는 이 공식을 일단 하나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식과 다섯 번째 공식 그리고 여섯 번째 공식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보면 총 10가지가 넘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몇 개를 좀 제외하고 인수분해 땐 이 공식이 중요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꺼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나마 부담을 갖지 않게 3개를 중심으로 언급을 할 텐데 제일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라고 하면 b 세제곱의 3ab의 a 플러스 b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노팅할 점은 뭐냐면요. 노팅이라고 할 텐데 사실 뭐 쓰진 않을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가 됩니다.
즉 요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곱셈공식의 변형까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곱셈공식 변형을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할 거고, 저희는 일단 이렇게 좀 노팅도 아니긴 하지만 참고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면, 만약에 선행을 하셨던 분이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즉 이 꼴을 전개해 놓은 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생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외워버리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걸 외우면 곱셈공식이 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배의 2개씩 곱한 ab, bc, ca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3개는 그냥 외워주셔야 하고, 유도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같은 걸 2개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계속 요렇게 곱해서 총 9번 나오겠죠. 그 9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단 말이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똑똑하게 요거에다가 요걸 곱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 식이, 즉 요것도 총 6번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똑똑하게 잘 나오실 겁니다.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요까지 했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곱셈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나갈 텐데, 네, 그래서 나갈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곱셈공식 변형을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즉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지금 2인데요 ab는 1이래요. 그럴 때 좀 다시 해볼까요? a 더하기 b는 2고요 a, b는 즉 1이고요 근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무엇이냐 라고 많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될 때 좀 선행을 좀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하는지 오른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떤 공식이 있냐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플 b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8 마이너스 3의 1의 2죠. 그러면 저희는 정답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좋냐라고 하면 전 좋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가 날 포인트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 플러스고요. 지금 플러스를 전개를 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저는 이걸 자기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직관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하냐라고 하면 a 플러스 b를 한번 세제곱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딱 해보면 어떠냐라는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유는 위에서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곱이잖아요. 제곱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a도 2차고요 b도 2차고요 요것도 a, b에 대해서 세버리면 2차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것도 지금 제곱인데요, a도 2차고 b도 2차고 a, b도 2차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도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보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고요 여기도 2차고 2차 2차잖아요. 즉 저희는 제곱을 하면 2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조금 보시면요, 세제곱이고요 세제곱이고, a가 이렇게 곱해지는 순간 a제곱 b니까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b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ab 제곱이니까 또 세제곱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금 세제곱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이 다 3차씩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다시. 그럼 여기서 저희는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을 어쨌든 서메이션 한 걸 봐야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 뭐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 3AB에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외워라고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모가 될 거고, 여기는 3에 곱하기 2가 되고요. 여기는 8이 될 겁니다. 즉, 네모가 2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고 더하기고 더하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진도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제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그런 수학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의 모두입니다. 사실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판서로 개념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마플 교과서로 어쨌든 저희가 대표적인 문제랑 그거를 푸는 방법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응하는 수업을 해서 이 두 개가 하나의 개념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강의입니다. 즉 요거는 혼자 문풀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봐도 되나요? 라고 하면 혼자 공부하시다가 안 되는 문제는 저한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성적을 잘 받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생각을 했던 것들을 다 녹여놓는 그런 문제풀이가 될 테니, 여러분들은 세 번째 강의랑 네 번째 강의는 숙제를 활용은 첫 번째 숙제 검사용,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거나 아니면 풀이법을 좀 다양하게 익혔으면 하는 거, 그런 거가 있다면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그 혼자 문풀하는 강의 자체는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한 개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웬만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화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인 마플 교과서를 토대로 필수 유형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